만남과 헤어짐,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만남도 있겠고요. 그냥 스쳐가는 만남도 있을 겁니다. 헤어짐도 마찬가지겠죠. 크게 상처받지 않고 넘어가는 헤어짐이 있겠지만 어떤 헤어짐은 상처가 커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살아가는 내내 피할 수 없는 이런 만남과 헤어짐들, 어떻게 해야 소중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덜 힘들고 덜 아픈 헤어짐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행도 우리 인생과 같아서 여행하는 내내 크고 작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 사물과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나 자신과의 만남과 헤어짐을요. 자,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무엇과의 만남을 하셨는지요? 또 헤어짐은요? 자, 전희관의 여행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상의 이별의 그늘 들으셨습니다. 참, 이게 만남과 헤어짐 우리가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분은 좀 특별한데요. 저희 가족하고 아주 오랫동안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분인데, 뭐 이제 이따가 그 게스트와 함께하는 코너에서 자세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정이고요. 음, 대전에서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디지털 교육 전문가. 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이제 우리 그쵸? 지난주에 만나서 그쵸? 네. 사적인 모임이 있어서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여행을 또 많이 다니셨다고 한 15개 국가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그쵸? 급 섭외를 해서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그때 얘기했나요? 15개 국가 네, 갔다고? 네, 그 사이에 또 깨알 자랑을 했네요. 네. 제가 그 여행 관련된 것들은 음, 이렇게 챙겨 듣기 때문에 네, 네, 참 저희 이제 오래된 인연인데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오늘 그쵸? 만남과 헤어짐 예, 그런 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어제 아들을 군대를 보내서 참 아, 좀 그 헤어짐 후에 어, 마음이 좀 허한 상태인데요. 어, 혹시 최근에 어떤 좀 좋은 만남 가졌던 일이 좀 있으세요? 네, 네. 제가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네네. 제가 원래는 이제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고 또 음, 회사에 소속돼서 음, 디자인, SNS, 마케팅 쪽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제가 인생 2막을 강사로 시작을 하게 아, 됐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강사 뱅크의 분들, 음, 다른 강사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 네,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이제 강사 활동을 시작하고 하면서 네네. 서로 뭐 애로사항도 있고 음, 뭐 지칠 때도 있고 음, 그런데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음, 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만남. 되게 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리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강사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줌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만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 제가 우스개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 친구들보다 더 자주 만난다 온라인에서. 아, 그래서 지나가다가 네. 오프에서는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음, 지나가다가 스쳐도 알겠다 그랬는데 정말 음, 지나가다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 또 새로운 인연이 아, 또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네, 소중한 인연을 또 만드셨네요. 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그 여행 트렌드하고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요. 지금 그 충북 제천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착한 여행, 네, 음. 모두 함께 그린 그런 체험단 선발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음. 이제 이 착한 여행이라는 게 여기 이제 좀 핵심인데 이 모두 함께 그린 착한 여행 체험단은 플로킹 활동을 하는 아. 여행단이거든요. 플로킹 들어보셨죠? 네네. 네, 걷기 하면서 네. 쓰레기도 줍고 하는 거죠. 네, 네네.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음. 체험단 참여는 15일까지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대상이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족이고요. 음. 해당되시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해당되네요. 네, 그래서 체험비는 다 무료고 음. 대신에 이제 참여한 후에 SNS, 블로그 등에다가 홍보를 올리는 그런 조건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선발이 되면은 2일, 3일 제천을 가가지고 제천 체험 코스가 있는데 의림지 둘레길 음. 블로킹 그리고 용추 폭포 유리전망대 사만의 초록길 에코브릿지 청풍호반의 케이블카 옥순봉 출렁다리 이런 거를 둘러볼 수 있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도 또 착한 여행인데요. 이제 이거는 전에 그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착한 여행 정보인데요. 이제 그 테마 슬로건이 착한 가격에 산불 피해 지역을 찾는 발걸음으로 착한 여행을 실천하세요. 이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 거기 지역의 농촌 민박하고요. 아. 그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 그리고 동해, 삼척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요. 숙박은 30% 그러니까 최고 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관광지 투어 패스 50% 할인 음. 그런 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박은 6월 한 달 동안에요. 그 강원 농어촌 민박 통합 예약 플랫폼 일단 떠나 예,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그
그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니까요. 그 어플리케이션 받으셔가지고 쿠폰 내려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관광재단이 그 강원 투어 패스 1+1 이벤트를 오픈했는데요. 요거 이제 할인된 모바일 티켓 하나로 이제 강원도의 인기 관광 시설들, 음식점, 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고 거의 최대 48%까지 할인된 그 강원 투어 패스를 타실 수 있는데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네, 그런 건데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지되면 조기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요. 강원도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이 행사를 활용하셔서 여행을 즐기시면서 여행도 즐기시고 또 이제 피해 지역 주민들 도울 수 있는 착한 여행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 정보는요. 경상남도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하면서 여행하는 장기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한 달 살기가 우와. 인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네네.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여행하기요? 네, 살면서 여행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경상남도에 5개 시군에서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제 2021 작년에는 15개 시군이 참여했고 올해는 18개 경상남도의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 경남에서 오시면 여행비 일부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활동할 게 SNS에다가 한 2건 정도 홍보하는 미션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뭐 팀별로 2박에서 29박까지 네, 숙박비 1일 팀별로 5만 원씩 오. 지원받고요. 1인당 5만 원, 8만 원의 체험비 그것도 받을 수 있다고 오, 합니다. 하고 싶네요. 네, 오늘 방송 끝나시면 가서 신청을 한번 저만 혼자 가고 싶네요. 가족들 두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들이 많네요. 네. 제가 매주 이걸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3차까지 3차례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군별로 한 50여 팀 정도? 팀은 뭐 한두 명이 한 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1000팀 정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제 3월에 1차 끝났고 지금 이제 2차 6월부터 하고 있고요. 또 9월, 10월에 3차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경남 관광 길잡이 경남 관광 길잡이. 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뭐 방송으로 막 설명드린 건데 자세한 내용들은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면은 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신청하셔서 좀 행복한 만남이 있는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하나 듣고요. 오늘 게스트분하고 여행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rom summer rain, sweat dripping off me before I even knew her name. La la la, you felt like ooh la la la, yeah. No, sapphire and moonlight, we danced for hours in the same tequila sunrise. Her body fit right in my hands. La la la, you felt like ooh la la la, yeah.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ñorita. I wish I could pretend I didn't need ya, but every touch is ooh la la la. It's true la la la. Ooh, I should be running. Ooh, you know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ñorita. I wish it wasn't so damn hard to leave ya, but every touch is ooh la la la. It's true la la la. Ooh, I should be running. Ooh, you keep me coming for you. Back in the hotel, there's just some things that never change. You say we're just friends, but friends don't know the way you taste. La la la.
wish I could pretend I didn't need ya, but every touch is ooh la la la. It's true la la la. Ooh, I should be running. Ooh, you know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ñorita. I wish it wasn't so damn hard to leave ya, but every touch is ooh la la la. It's true la la la. Ooh, I should be running. Ooh, you keep me coming for ya. All along I've been coming for ya, and I hope it meant something to ya. Call my name, I'll be coming for ya, coming for ya. For ya. Oh, she loves it when I call for ya. Ooh, I should be running. Ooh, you keep me coming for ya. 자, 션 멘데스와 까밀라 카베의 세뇨리따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게스트와 함께 하는 여행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잠깐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디지털 교육 전문가라고 했는데 네네.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네.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카페 갔더니 음. 그 일주일 전만해도 카운터에서 이렇게 네네. 주문을 했는데 음, 현금으로 결제하실 거냐고 해서 아니요 카드로 할 거예요 했더니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모르는 네, 분들이 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카페에 가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도 키오스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용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핸드폰을 핸드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게 컴퓨터잖아요. 그쵸.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네. 그거를 또 사용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려서 좀 더 음. 디지털 격차를 줄여보고자 하는 어,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뭐 메타버스나 제페토 같은 그런 강의를 하고 뭐 노인분들에게는 이런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이제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디지털 드로잉도 온라인 아. 수업을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첨단 일을 하시네요, 그렇죠? 네, 말하고 보니까 엄청 바쁘네요. 제가 바쁘게 저도- 살고 있네요. 저도 그 메타버스나 제페토 같은 네. 경우는 뭐 깔아서 보긴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네. 들어갔다 그냥 보고 나오는 그런 건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다 이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네. 새로운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제페토해서 그 이제 의상 관련된 것들 막 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네. 갈수록 사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할 게 너무 많아져, 그렇죠?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이거는 뭐 꽤 된 거예요. 몇 달 된 건데 네. 이제 어떤 할머니가 그 햄버거가 드시고 싶어서 맥도날드에 갔는데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나오셨는데 집에 가서 너무 슬프더라 이런 게 기사에 났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점점 그런 세상에 뒤처지고 그쵸. 있어서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참 바람직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계속 뭐 어쨌든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네. 또 거기 적응하려면 배워야 될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을 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일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좀 있으면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새로운 게 나오니까.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네. 제가 노인분들, 시니어분들이라고 말을 드렸지만 뭐 제 또래나 또 젊은 분들도 한정된 기능만 그쵸. 쓰기 때문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양한 기능들을. 네. 이제 알면 우리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100만 원짜리 핸드폰 사서 10만 원어치만 쓰고 있다고. 그쵸. 네, 제가 그 어. 얘기를 하는데 음, 의외로 젊으신 분들도 그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정확히 디지털 디지털 교육 전문가요. 그러니까 디지털 디지털 교육 튜터라고. 네, 요즘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디지털 튜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직업이죠. 이거 그쵸. 디지털 튜터라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초대한 거는 네. 이제 여행 이야기 때문에 초대한 거니까요. 네, 네. 이제 아까 잠깐 오프닝 지나고서 얘기했듯이 한 15개 정도 나라를 가셨다고 했는데 네. 어디 가셨어요? 저는 뭐 중국, 아니 아시아 쪽은 중국, 일본, 홍콩, 뭐 몰디브, 싱가폴, 이태리,
뭐 저기 음. 덴마크, 벨기에 뭐 많이 갔네요. 네. 심지어는 많이 이제 가셨네 진짜. 2번 이상 간 나라도 몇 개국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오늘 어느 나라를 소개해 주실 건지.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게 기억에 남는 나라가 이태리하고 홍콩이었어요. 이제 아. 홍콩은 여행보다 비즈니스 트립으로 갔었고 이제 이태리는 여행도 갔고 비즈니스 트립으로도 갔는데 이태리가 전 굉장히 인상 깊어서 오늘은 이태리에 대한 네. 얘기를 그럼 추억을 꺼내볼까 해요. 먼저 이태리부터. 네. 이제 여러 나라 중에서 지금 이태리하고 홍콩을 오늘 소개해 주게 하셨는데 이태리를 딱 소개해 주겠다 하고 한 이유. 이태리는 네, 어떤 매력 한국 때문에?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는 못 그리고 가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태리가 반도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반도잖아요. 그래서 기질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태리는 이제 그 새로운 건물을 못 짓는 게 땅을 파기만 하면 유총 유물이 나온다. 그럴 정도로 이제 도시 전체가 제가 로마랑 베니스랑 피렌체, 밀라노 한 번을 더 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가봤는데 각 도시마다 정말 멋지고 볼거리가 정말 많은 곳이더라고요. 네. 그쵸, 이태리 그쵸? 피자만 보통 사람이 떠올려서 피자 얘기하니까 제가 음식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네.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가셨던 곳들 조금 이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인상 깊었던 곳이라든지 그런 곳들. 네, 제가 이태리는 이제 2번에 걸쳐서 갔는데요. 한 네. 번은 이제 15일 그 배낭여행으로 남편이랑 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트랩으로 피렌체랑 밀라노를 갔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유럽 여행이다 보니까 뭐 영국도 있고 독일 그 배낭여행 주 코스 있잖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서유럽 5개국 했는데 그때 이태리가 로마하고 아마 베니스 두 군데 갔던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로마는 아시다시피 뭐 트레비 분수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남편이랑 같이 갔었는데 네. 그때가 옛날이었는데 러셀 크로우가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로 굉장히 이제 정말 전 세계에 인기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스페인 계단에 앉아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저쪽 까르띠에 매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러셀 크로우가 거기를 방문했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매장 앞에 와글와글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도 거기 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스페인 계단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화가 나서 저는 그냥 혼자 다른 일행이랑 네. 거기 해골 사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당인데 해골로 다 장식을 해놓은 해골 사원이 있어서 거기를 혼자 구경하고 왔어요. 갔다 왔더니 이제 남편은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는 러셀 크로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그 사람 많은 데서 기다려서 왔는데 나 혼자 갔다 그러고 저는 누가 러셀 크로우 사진 보겠다고 했냐. 내가 실물로 본 것도 아니고. 에피소드네요, 그렇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여행을 가서 여행의 본질을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요. 아니 사진으로 러셀 크로우 볼 것 같으면 제가 뭐 TV로 보죠. 아니 또 그렇게 또 유명한 사람을 볼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봤죠. 본인은 실물을 아. 봤죠. 저는 못 본 거고. 저도 에피소드네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네. 이제 저도 배낭여행으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신혼여행으로 배낭여행을 가셨어요? 네, 그냥 비행기표만 끊어서 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많이 뭐 정보가 없을 때여서 네. 제가 이제 책자 같은 거 가지고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리버사이드라는 호텔 예약하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호텔에 갔더니 저희 예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황했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는 배낭여행이라 저렴한 리버사이드를 예약했는데 우리 기사가 내려준 거는 그 체인 그 5성급의 네. 그 럭셔리한 호텔 내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같은 이름 다른 호텔.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가서 뭐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 우리나라 김남주가 네. 그 당시 베트남 굉장히 막 인기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막 김남주가 그 호텔에 묵고 있다고 계속 거기 호텔 직원들이 우리 보고 한국 왔다 그러니까 너 김남주 아니야? 김남주 여기 있다. 우리는 못 봤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도 못 봤는데 네, 김남주를. 그런 자꾸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태리 얘기하다가 말고. 자, 좀 이제 아까 몇 군데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그런 것들 좀 이제 여쭤보거든요. 이제 여행 가면 유명한 곳들은 다 알잖아요. 네. 워낙 방송도 많이 나오는데 네. 조금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좀 가서 봤는데 이런 곳은 한번 좀 추천해주고 싶다 그런 곳 혹시 있으세요? 근데 사실 그 이태리는 저도 이렇게
저희도 한국에서 갈 때는 정말 먼 곳을 딱 결심을 하고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데를 일단 빼놓고 먼저. 다른 데를 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음. 제가 그 배낭여행 갔을 때 우리 그 그룹이 특이했던 게 이제 그 여러 그룹이 모여서 배낭여행을 간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팩이라고 해서 뭐냐면 가이드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가이드가 있기는 한데 우리를 데려다 주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호텔로만 안내해 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호텔 외 일정은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는 데인데 그 구성이 되게 재밌는 게 저 부부 한 팀이 있었고 그리고 모녀 한 팀이 있었고 부자 한 팀이 있었고 그냥 각자 싱글로 온 팀 사람들이 3명 있었고 뭐 이제 친구끼리 온 팀이 한 팀 있었고 그래서 되게 특색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여러 번 유럽 여행을 오셨다던 그 모녀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파리에 가면 에펠탑을 가고 개선문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리에 여러 번 왔다는 그 모녀는 난 전시회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러기는 그쵸. 힘든데 제가 이제 로마 여행을 하면서 이게 같이 다녔는데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지도 가지고 이렇게 찾으니까 길을 이제 잘못 들었는데 그래서 유명 관광지라기보다 그냥 로마 실제 그 로마 시민이 사는 그런 골목길을 갔는데 배가 고파서 그때 이제 그 거기 로마인들이 먹는 실제적인 그 로컬의 그 식당을 갔죠.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아저씨 이름이 리오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도 잘 안 되고 그 이태리 사람도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주문하는데 이 아저씨가 주문을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시키지 않은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뚱뚱한 이태리 아줌마였는데 레이요 그러면서 엄청 화가 나서 막 그 아저씨를 막 갈궜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나라나 네. 아내가 제일 무서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달라고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먹었었는데 지금도 그 나중에 돌아와서도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랑 그 거기가 물론 유명한데 트레비분스도 멋있고 그렇지만 그쵸. 그 로컬에서 그 먹었던 그 음식이랑 그 분위기가 제일 좋았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행 이제 게스트분들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 그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는 네, 것들. 네, 그래서 정말 시장 다니는 것들 뭐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네, 자 이태리는 살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많은데 너무 많아서 못 사. 되게 쇼핑 뭐 이태리 가서 쇼핑한다 그러면은 워낙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뭐 근데 다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렌체에 가면은 스테이크를 꼭 먹어보고 뭐 또 어디 가면 가죽이 유명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저는 아주 헝그리하게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그냥 기념품들만 이렇게 샀었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기념품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거기서 나는 가죽이나 뭐 이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렇더라고요. 딱히 기념품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식을 많이 그 현지 음식을 많이 먹어보려고 했어요. 이태리 가면 뭐 일일 일 젤라또지 그리고 막 하루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 음식 먹고. 얘기로 그럼 넘어가서 네. 음식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저 피자밖에 모르니까 피자요. 네. 제가 밀라노에 갔을 때 제일 만만한 게 피자랑 네. 스파게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현지에 갔으니까 피자랑 그걸 먹는데 너무 질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별미였는데 가끔 가다 먹으니까 근데 매 삼시세끼 그걸 먹으니까 그렇게 삼시세끼. 너무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태리는 아시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는 거. 아 그래요? 네. 거기는 그리고 우리가 커피 하면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잖아요. 근데 이태리는 그냥 에스프레소예요. 커피가 카페에 그러면 무조건 에스프레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행을 다니다 너무 더워서 아이스 커피를 먹고 싶어서 맥도날드에 갔어요. 그래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있겠지 했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료가 먹고 남은 얼음과 저의 아메리카노에 섞어가지고 우격다짐으로 알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에스프레소 안 먹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밀라노 피렌체 가서 먹었던 에스프레소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거기서 에스프레소의 맛을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스프레소가 설탕을 넣어서 젓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첫 맛은 씁쓸한데 중간 맛은 약간 달달하고 끝에가 달콤하대요. 새로운 팁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너무 진짜 이게 고소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한국에 오니까 다시 아메리카노.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음악 하나 듣고요.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지켜보면 알게 된다는 게 말처럼 거리 쉽진 않겠지 그렇지만 난 준비가 된 것 같아 너의 대답은 나 기다려도 되게 난
신해철의 일상으로 초대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행지 얘기 나눴는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홍콩이요? 네. 예, 사람들이 보통 여행으로 가면 관광으로 보면 홍콩하고 마카오를 묶어서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쵸. 저는 그때 이제 전시회에 참가하느라고 비즈니스 트립으로 간 거예요. 음. 그래서 마카오를 못 가봤어요, 저는. 아. 근데 제가 그 주변에 지인들이 홍콩, 마카오 묶어서 가는데 마카오가 더 좋더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 지배를 받았다 보니까 그런 이국적인 건물들도 많고 그쵸. 카지노도 많고 해서 그런지. 근데 저는 거기를 못 가보고 음. 홍콩을 정말 그 컨벤션 센터, 홍콩이 이제 영국에서 중국 양도를 컨벤션 센터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마다 전시회가 국제 전시회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를 참석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홍콩만 갔어요. 근데 홍콩은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액티브한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도시국가잖아요. 그쵸. 굉장히 작고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나라도 2층에 상점이 많지만 그때 제가 갈 때만 해도 상점은 거의 1층, 2층은 거의 무슨 옷가게니 식당이니 이런 걸로 안 하던 시절이었는데 홍콩은 워낙에 도시가 좁다 보니까 뭐 2층, 3층에도 상가가 많고 뭐 식당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홍콩이 이제 커다란 이제 구룡반도 옛날 진짜 원주민들이 사는 데가 있고 컨벤션 센터 뭐 휴양지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그 섬이 있잖아요. 새로운 섬이. 그래서 제가 그 배 타고 다니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 되게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있었는데 되게 현지인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굉장히 바쁘고 사람들이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도시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네, 근데 도시 자체가 엄청 커다랗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건물들도 크고, 막 아파트도 높고, 불친절한 듯하지만 액티브하고, 그리고 제가 또 거기 유명한 데 있잖아요. 몽콕 시장이라고, 네네.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그 한국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너무 깎는다고. 근데 저는 여행 가기 전에 정보 이렇게 사람들이 올리는 거 보니까 네. 무조건 깎아야 된다. 안 깎으면 호구다. 이런 정보를 듣고 가서 무조건 이게 깎는데 그 사람들도 다 그거 감안하고 팔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어떤 그 것들? 피규어로 돼 있는 USB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이제 막 샀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고 한국에 왔더니 안 되더라. 예쁘고 다양하고 싼데 그런 게 이제 뭐 품질은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의 품질이라든가. 뭐 여행 가면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쵸? 가짜 네,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 네. 네. 또 사면 안 되지만 네. 또 이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밌어요. 사실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가방을 이렇게 여행을 갔으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념품 같은 거 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몽콕 시장은 짭이 많아요. 이미테이션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브랜드의 짭 가방 손가방이 있는데 이렇게 그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첫 번째 상점보다 두 번째 상점이 더 싸고요. 두 번째 상점보다 10번째 있는 상점이 더 싸고요. 방송에서 그걸 그쵸? 산 거는 적합하진 않을 것 같고. 아니요, 샀다는 게 아니라 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점점 더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산다면 좀 손해 볼 수도 있는. 그쵸? 네. 저도 전에 중국 광저우 갔을 때 광저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그렇고 뭐 또 베트남도 거기에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그런 거를 사가고 저도 거기 사온 게 몇 가지가 지금도 있는데 혹시 라텍스 산 거 아니에요? 라텍스? 그런 건 안 샀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 시계를 애들 장난감 시계 같은 거 샀는데 한국 와 보니까 바늘이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옷을 샀는데 집에 와서 입고 지퍼 한번 올리고 내렸는데 바느질이 다 뜯어졌다든지 막 그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관광 기념품 있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쓸데없는 저는 좀 현실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좀 쓸데없이 장식품으로 쓸 거면 뭐하러 이걸 사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꿨어요. 좀 실용적인 홍콩에 것보다.
그 다른 여행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그쵸? 갑자기 빠졌어. 저도 하여튼 가서 저는 이제 그때 마카오까지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홍콩에서 마카오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저는 좀 그때 이제 집안 행사로 가서 어른들 모시고 가서 몹시 건전하게 번은 움직이셨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호텔에서 잤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쉽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쵸.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텔에 자고 어. 카지노도 갔었어요. 참. 네. 제가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저희 호텔에 카지노가 있었는데 네. 그냥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믿는 건 아닌데 꿈을 오. 꿨는데 저희 이제 매형도 같이 갔었는데 네. 그 돼지가 매형한테로 막 가는 그런 꿈 같았어요. 그래갖고 그럼 나는 그건 매형이 대박인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인 줄 알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그 머신에다가 네. 한번 해본다고 넣었어요. 네. 근데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응. 10달러를 넣었어요. 네. 근데 그게요. 네. 터졌어요? 잭팟 네.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9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오. 천 얼마 뭐예요? 넣는 이거 제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 그 맞추는 거? 과일 맞추는 거. 어. 제가 그거를 오. 100달러 넣었으면은 그러니까 와, 제 꿈이라고 생각했으면은 항상 하는 후회죠. 내가 여기에 네. 돈을 더 많이 넣었으면 더 많이 그게 땄을 제 텐데. 꿈이었나 봐. 그래서 저는 난생 제가 그런 복이 없는데 그날 1,000 얼마 넣어가지고 네, 9만 원 와. 정도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또 빠지는구나. 아, 그럼 좋네요.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잭팟 터지는 거 한번 그러고 해보고 끝나야 싶어요. 되는데 그 재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딴 거 다 이제. 네, 다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 하여튼 재미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게 마카오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카지노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해볼 거. 수 있는 것들. 그럼 홍콩은 랑카이펑 가보셨어요? 거기는 어디죠? 뭐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어디 돌아다니긴 안 아, 했는데. 랑카이펑이라고 네. 이제 막 밤에 그 젊은 이제 거기 홍콩은 국제 도시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홍대나 뭐 이태원처럼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펍도 마시고 뭐 밤늦게까지 그 새벽까지 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토요일 밤 11시인가 12시에 랑카이펑에 그런 것들. 갔었는데 거기 이제 미드웨이라고 있잖아요. 엘스켈레터 타고 이렇게 가는 홍콩 그런 길. 거기 좀 이렇게 거기 내내 그런 곳인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펍에서 서서 마시기도 하고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 인산인해였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파티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면 랑카이펑 주말에 밤 늦은 시간에 랑카이펑에 가시면 네,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가족들 모임으로 네. 그런 데 가지는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음식은 어땠어요? 홍콩에서? 음식은 제가 그때 음식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홍콩 음식? 저도 뭐 반반. 저는 의외로 그때 이제 그 컨벤션 센터에서 저희 이제 그 같이 움직였던 분들이 그 무역센터 그 직원분이 이제 우리 같이 탈만한 업체들을 그 컨벤션 센터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고급진 요리를 저희한테 이제 그 대접을 해주셨는데 저 입맛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막 정말 멋있게 생긴 그릇에 생선찜이 나오는데 왜 생선찜에서 흙맛이 나는지. 음식은 눈으로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우리 직원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로드 길거리에서 먹는 건 맛있었어요. 제가 남기국수라고 되게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국수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게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기국수가 그 이제 국수를 파는 데인데 그 홍콩 국수는 또 한국 국수랑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 홍콩을 3번인가 갔는데 출장 갈 때마다 항상 그 남기국수에 가가지고 국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먹는 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고급진 코스 요리는 저한테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식당 가면 주문하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 한자로나 전혀 네. 모르니까 영어로 표기가 돼 있어도 감이 네, 안 맞아요. 오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가지고. 근데 중국보다는 홍콩이 나은 것 같아요. 음식은 그건, 확실히.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게 홍콩은 이제 좁다 보니까 합석을 많이 하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네. 테이블에 이렇게 4사람이 앉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합석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앉잖아요. 음. 나의 일행과 마주보고 이렇게 앉잖아요. 한국 네, 사람들은. 네. 근데 거기는 홍콩은 이렇게 앉더라고요. 옆으로.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근데 되게 신선했어요. 한국에서는 아. 이렇게 합석을 해도 이렇게 앉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옆으로 앉는구나. 이래서 새로운 경험이네. 네. 그렇고요. 자, 제가 게스트분들 오시면은 뭐 좋아하시는 음악이나 네. 또 여행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음, 제가 추천을 부탁드리는데요. 뭐 추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콜드플레이 좋아하는데 네. 비바라비다 신청할게요. 이게 되게 으쌰으쌰 신나는 노래이기도 해서 집에 있을 때 들어도 좋고 여행 네. 다닐 때 들어도 좋은 음악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네. 신청할게요. 신청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ve gone it was never an honest wor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the wicked and wild wind,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aint Peter won't call my name, n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aint Peter won't call my name, n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자, 이제 홍콩하고 우리 이탈리아 얘기했고요. 뭐
두 나라 갔을 때가 꼭 아니어도 여행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여행 중에 좀 재미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한번 좀. 에피소드는 여행기마다 좀 있기는 한데 제가 이태리 갔을 때 로마에 트레비분스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유명한 젤라또 가게들이 쫙 있어요. 젤라또 우리 네네. 아이스크림 얘기죠, 그렇죠? 네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음. 그 한국말을 좀 하는 거예요. 그 이태리 사람이 이제 가게에서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막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말하고 막 인사하고 아는 척을 하길래 그래서 제가 뭐 아이스크림 많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많이 뽀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또 이태리는 그러니까 집시들이 이렇게 집시. 버스표 같은 거를 팔아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이런 거를 여기서 팔아?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이드가 지금은 안 그러겠죠. 네, 그 옛날에는 가이드가 해주는 말이 그 날짜가 지난 버스표를 위에를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서 관광객들한테 판다는 지금도 거예요. 많이 그런다고 합니다. 네. 아 지금도 그렇대요. 유럽 여행 가면 좀 주의할 게 집시들 항상. 아니,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유럽 여행 갔었을 때가 막 유럽이 전부 유로로 통합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잔돈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도 이제 지폐로 가져가니까 잔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배째라 하더라고요. 안 주죠, 네. 잔돈 없어 그러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00원이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8,100원이 나왔으면 우리가 만 원을 그러니까 만 100원을 주면 2,000원을 돌려주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딱 냈는데 시치미를 딱 떼는 거예요. 당하셨군요. 매표소 아니요. 저는 이제 달라고 내가 이거 줬지 않았냐. 한국말로 줬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받기는 했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시침이 딱 떼고 넘어갈 그런 거. 이태리에서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요. 또 하나 기억 남는 건 스위스에 갔는데 스위스가 뭐 이제 걔네가 불어권이잖아요. 스위스가 영어도 쓰고 불어도 쓰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해서 우리가 일행들이 4명이 이렇게 같이 다녔었어요. 5명, 6명이 같이 다녔었는데 그 스위스 레스토랑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지금도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더 못했어요. 지금보다. 오죽하면 제가 유럽 여행 갔다 와서 너 이제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어땠어? 그러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냐면 물론 영어를 못해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알면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되게 영어를 더 못할 때였는데 가서 주문을 하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거기 식당 웨이트리스가 뭐 영어? 독어? 프랑스어? 다 돼. 주문해. 니네가 할 수 있는 말로 주문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하고 좀 짜증이 났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에피소드는 뭐 가는 데마다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행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시간 네.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항상 게스트분들 오면은 네. 준비한 얘기는 이만큼인데 네. 뭐, 아직도 보따리 이만큼 남았는데. 또 이제 제가 게스트로 다시 또 2부도 2부 하나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우리 오늘은 하여튼 아쉽지만 여기서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대전에 사는데 이제 여기 옥천까지 넘어와서 재미난 경험했고요. 저한테도 참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고요. 제 추억 보따리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끝난다니 많이 아쉽네요. 걱정 마시고 다시 또 초대를 제가 반가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게스트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또 바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여행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희관의 여행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시간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너무 편한 사이가 싫어서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